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충훈입니다. 지난달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 인구가 사상 처음으로 50%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인구뿐 아니라 국토의 11% 면적에 불과한 수도권에 경제자금의 80%, 또 대기업의 90%가 몰려 있는데요. 지역에서는 지방 소멸을 걱정하는 도시가 늘고 있는 반면에 또 갈수록 심각해지는 수도권 집중 현상을 막기 위해서 정책적인 접근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전주시가 올 한 해 코로나19 방역과 특례시 지정을 위해 노력하며 전국적으로 주목을 받았는데요. 오늘 반갑습니다에서는 김승수 전주시장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장님.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시장님 살이 많이 빠지셨네요. 네. 글쎄요, 코로나 기간 동안 네. 살이 좀 빠지네요. 네. 고생을 좀 많이 하셨던 게 아닌가, 1년 동안. 네, 아마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다른 때도 긴장을 하지만 네. 이 코로나 이 시간은 매일매일 매 시간마다 다 긴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비상 그런 상황이죠. 네.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먼저 코로나 이야기가 남았으니까 코로나 상황부터 한번 짚어볼게요. 그 시청자 여러분들께 그 코로나19 상황 네. 현재 좀 어느 상황인지 전주시 상황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사실은 이제 전라북도는 전주시 혼자 존재하는 게 아니고 주변 시군과 함께 특히 익산, 군산, 긴제 이렇게 함께 존재하고 있는 건데 네네. 비교적 청정 지역이라고 일컬어졌죠. 전라북도나 네. 전주는. 맞아요. 그런데 이제 3차 유행이 심각하게 지금 다가오고 있어서 네네. 이제는 방역 당국 그러니까 이 보건 의료 기관이라든지 또 저희 공공기관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예를 들면 외지에서 확진돼서 오시는 시민들에 대한 역학조사 조치들은 저희가 가장 빠르게 할 수 있는데 네네. 서울 가는 걸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또 오시는 분들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이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시민 한 분 한 분 스스로가 내 스스로 방역 당국이다 그런 마음으로 시민들께서 강력하게 이 거리두기라든지 마스크 착용, 손 씻기를 해주는 게 제일 필요한 때입니다. 그 모두가 이 방역 수칙을 기본적인 방역 수칙만 지킨다고 맞습니다. 해도 예. 참으로 이 확산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 그 전주시가 코로나19가 이제 확산되고 난 이후에 전국적으로 네. 유행을 한 이후에 뭔가 좀 전국적으로 모범 대책을 해놓긴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번에는 또 방역 수칙을 준수하지 못한 예. 또 기관에게도 네. 좀 과태료를 물리기도 했고요. 네. 전주시는 저희가 그렇게 의도했던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가장 어려운 시기에 가장 또 빛나는 도시로 많은 분들께서 인정을 해주셨으면 아마 그것은 그 근저에는 우리 시민들께서 빛나는 시민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헌신적인 우리 공직자들, 의료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처음에 주목했던 것은 착한 임대인 운동.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오지 않고 관광도시이기 때문에 매출은 없는데 매달 임대료를 내야 되는 굉장히 많은 소상공인들이 있었는데 그분들 저희 시에서 이제 각 동장들 35개 동의 동장님들이 우리가 다 찾아다니다 건물주를 그렇게 해서 건물주들을 다 만나기 시작했고 네. 건물주들 입장에서 봐서는 황당하죠. 시에서 해준 게 없는데 이 어려운 때 왜 나에게 임대료를 내리라고 그러냐. 그럴 수도 있겠네요. 나도 이제 영세 건물주일 수도 있는데 그런 과정을 쭉 거치면서 한옥마을에 계신 주민들께서 먼저 그러면 시장님 우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손을 내밀어 주셔서 전주에도 무려 한 1,400개, 1,500개 되는 점포들이 도움을 받았고 전국적으로 보면 벌써 4만 개 정도 되는 점포들이 큰 혜택을 받았고 또 대통령께서 페이스북에 올려주셨기 때문에 네. 그게 전주로부터 시작된 착한 상생운동이 전국으로 이제 전파되는 상황이 전개가 됐었고요. 두 번째는 전 국민이 받은 재난기금. 네. 이것도 역시 전주로부터 시작이 돼서 그때 이제 전주가 처음 재난소득을 지급한다고 발표했을 때 다른 도시들이 대부분 다 우리는 돈이 없는데 중앙부처에다가만 호소하고 또 이렇게 법적 제한 때문에 하지 못할 때 전주가 용기 있게 도전하고 또 뛰쳐나가서 네. 그걸 또 이끌어내기도 했고 최근에 이제 해고 없는 도시 그러니까 이 어려운 시기는 역시 다 힘들기 때문에 언뜻 떠올리면 사람을 좀 줄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네. 이 어려운 시기를 해고하지 말고 끝까지 한번 버텨보자. 그 대신 시에서도 많은 정책적 지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주가 대기업도 없는데 해고 없는 도시가 뭐가 필요하겠냐. 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사실 대기업은 노조가 있기 때문에 1차 방어망이 되지만 예. 작은 기업들은 더 힘들어지는 거죠. 그렇겠네요. 급여도 적기 때문에 네. 이분들이 이제 해고를 당하면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로 떨어지는 거죠. 어허. 그 충격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한번 작은 기업들을 모여서 해고 없는 도시 해봅시다. 그렇게 해서 시작했는데 처음에 한 10여 개 기업들이 시작하던 이제 무려 1,300개가 넘는 기업들이 이제 상생선에 동참해 주셨고 앞으로 지금도 그 숫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진짜 우리 시민들은 따뜻한 마음을 가진 대한민국에서 가장 그런 드높은 시민의식이 있는 도시 같고요. 이제 전주가 저희가 최대한 따뜻하게 시민들을 배려해서 하기도 하지만 방역 수칙을 위반하거나 이런 데는 저희가 전혀 타협이 없습니다. 그래서 단호하게 그렇군요. 저희가 예. 조치를 한 거고 이번에 저희가 종교기관에 그래서 과태료를 저희가 부과를 하게 됐습니다. 또 확실할 땐 확실히 하고 맞습니다. 예, 가장 어려울 때는 가장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게 네. 또 전주 시민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지방자치법 이야기도 한번 저희가 네. 나눠볼까요? 예. 이달 초 32년 만에 지방자치법 개정이 국회에서 통과했습니다. 그중에서 좀 관심을 많이 가졌던 게 또 네. 특례시 조항이 네. 아닐까 싶어요. 네. 저희 전주시도 사실 굉장한 또 온 힘을 네. 기울여 왔었고 물론 뭐 전주시가 특례시 명칭을 얻진 못했지만 네. 이제 기대를 걸 수 있는 부분이 추가 특례를 좀 부여할 수 있다라는 네. 건데 이 관련해서도 우리 전주시장님께서 네. 또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특례시를 해야 되는지 그걸 네. 꼭 그 말씀 우선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광주가 1986년도에 광역시가 됐습니다. 예. 근데 그때 광역시가 될 때 전주시하고 이제 시 예산이라는 게 있잖아요. 시 살림살 규모. 예. 이게 광주하고 전주하고 229억. 그 당시 2배 차이가 났는데 네. 지금은 4조 4천억 차이가 납니다. 허허. 시 예산이 20배 차이가 나요. 예. 저는 우리 전주나 전라북도가 동학을 비롯해서 이런 민주주의의 정신들, 찬란한 문화와 예술, 생태와 환경 이것은 이미 대한민국을 넘어서서 세계적 수준까지 저희가 와 있는데 적어도 경제적 측면에서는 우리가 분명히 낙후되어 있는 게 사실이고 경제적으로 낙후가 되면 일자리가 없고 일자리가 없으면 사람들이 떠나게 되고 이게 이제 지역의 악순환 그리고 많은 기회의 차별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데 예. 저희가 예산을 광주 분들이 전주 분들보다 더 열심히 살아서 우리가 더 게을러서 그분들이 우리들보다 훨씬 똑똑해서 광주 예산이 엄청나게 늘어난 게 아니고 그게 바로 구조와 판이라는 겁니다.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광주도 만약에 광역시가 안 됐으면 전주하고 비슷하게 갔었을 겁니다. 근데 광주는 광역시가 되는 바람에 예. 우리하고 큰 차이가 생긴 거죠. 그래서 이 구조를 깨는 게 중요합니다. 저희가 예산 뭐 매번 열심히 해서 가져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그러니까 이 강물을 따라서 마을이 이렇게 있는데 어떤 마을은 물이 필요할 때 양동이 들고 와서 물을 떠다가 먹는 마을도 있고 어떤 마을은 물길을 차라리 내서 아예 물을 흐르게 물길을 내는 마을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물길을 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전라북도나 전주가 성장하려면.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예산 열심히 하는 것과 더불어서 특례시라는 광역시는 아니지만 많은 권한을 줘서 그 도시를 성장시키는 예. 중추도시를 만들 수 있는 그런 특례시를 만들자 해서 예. 저희가 뛰어들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네네네. 이게 2년 정도 됐는데 이번에 이제 저희가 원래는 정부는 전주 같은 도시 100만이 안 되는 도시를 특례시 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100만 되는 도시 그러니까 경기도의 수원, 용인, 고양, 네. 경남의 창원 4곳만 특례시 하겠다고 그랬는데 갑자기 66만 전주시가 뛰어든 겁니다. 그래서 어허. 모두 다 황당해했죠. 예. 아니 전주가 무슨 자격으로 뭐 특례시를 해? 인구도 안 되는데. 인구도 안 되는데. 인프라도 뭐 인프라도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부족한데. 그런데 왜 100만 도시하고 120만 수원하고 수원의 반도 안 되는 전주가 우리하고 똑같이 특례시를 하려고 그래? 많은 분들이 의아하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대로 있으면 전주 전라북도는 영원히 이대로 갈 수밖에 없고 지금 우리가 물려주고 있는 이 경제적 가난 이거를 또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걸 깨야겠다 생각하고 일단 부딪히자.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정부가 100만 특례시도 중요하지만 균형 발전 특례시 전주 말이 맞다. 그래? 전주 말대로 우리가 법을 바꾸자. 그렇게 해서 정부가 두 번째 법안에는 100만뿐만이 아니라 예. 균형 발전을 고려한 특례시를 만들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2년 동안 싸워왔는데 이제 막판에 시도지사 협의회에 아주 집요하고 그런 반대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도시들이 66만 전주가 특례시 되겠네? 우리도 할까? 우리도 할까? 그러면서 이제 많은 도시들이 뛰어들면서 이제 저희가 명칭은 얻지 못하고 권한은 받는 걸로 예. 이제 이렇게 결론이 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맞습니다. 무언가를 도전하고 또 이렇게 움직였을 때 네. 그런 흐름을 좀 우리 주도하에 좀 가져올 수 있다라는 것을 좀 명백히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특례시로 지정이 된다라는 것은 가장 큰 건 예산인가?
그 밖에 무언가 또 다른 것은 없을까 네. 하는 좀 궁금한 점이 있을 수도 있겠거든요. 네. 네. 또 어떤 부분에서 좀 특례시가 지정이 된다면 또 장점이 있을까요? 전주는 사실은 광역시가 되면 제일 좋습니다. 네. 근데 광역시가 될 경우에는 전라북도로부터 분리가 되는 거기 때문에 예. 그러면 전라북도와 나머지 시군에 충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전라북도 행정체계 안에 속해 있으면서 권한을 갖는 특례시를 저희가 선택을 한 거고 특례시가 되면 어떤 권한을 주겠다 이것은 아직은 정부가 발표를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정부가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아마 2, 3개월 또 3, 4개월 뒤면 그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이 창원도 100만이 넘었잖아요. 근데 대통령께서 지난 선거 때 창원에 가가지고 네. 창원은 이제 광역시를 해달라고 그러니까 광역시는 경남 이런 데 충격을 너무 주니까 특례시로 해주겠다. 그렇지만 광역시 정도의 권한은 아니지만 100만 정도를 충분히 움직일 수 있는 권한을 주겠다. 그렇게 해서 특례시를 만들었기 때문에 아직 특례시 권한이 정부가 지금 발표를 하지 않고 용역 중에 있긴 있습니다만 네. 일단 여러 권한을 가지고 100만 정도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충분히 가질 수 있겠다. 다만 이제 예산 문제 때문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전주시가 특례시가 되면 전라북도 예산을 가져다 쓸까? 혹시 시군으로 가는 예산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네. 이런 걱정들을 하는데 전주시는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특례시가 되면 전라북도와 시군 예산을 가져오는 게 아니고 중앙에서 저희가 예산을 가져다 중앙에 예산을. 쓰겠다. 네. 국가 예산처리 되면 국회나 정부나 시도 간의 균형을 맞춰요. 전남 1, 그다음에 광주 1. 특히 충남 같은 경우는 충남 1, 충남 안에 있는 대전 1, 또 세종 1. 그럼 거기는 3이잖아요. 예. 전남 광주는 2고 대부분 한 생활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전라북도는 늘 광역시가 없기 때문에 전북목 1만 가져오는 거죠. 예. 근데 전주가 성장을 하면 특례시가 되면 2는 1, 2 개는 아니더라도 1.5라도 저희가 가져올 수 수가 있는 있는 거죠. 구조를 만든다면 예. 이게 이제 5년, 10년, 15년, 20년 쌓여가겠죠. 그러면 저희가 다른 데에 비해서 소외받지 않고 저희가 충분히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저희가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례시는 지금 재정 권한은 아직 정부가 명기하지 않고 굉장히 조심스럽게 지금 전혀 말을 하고 있지 않지만 권한이 주어지면 예산은 반드시 따라옵니다. 100만 넘는 권한을 줬는데 왜 예산이 안 따라오겠습니까? 근데 지금 포기할 일은 아니고 어쨌든 저희가 끊임없이 쫓아가서 국가가 지역으로 내려 보내주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예를 들면 국가 예산도 있고 예. 새만금 공항은 예타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타라는 것도 있고 예. 혁신도시도 지역으로 내려주고 무슨 국가 전략산업도 내려주고 이런 것들이 다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많은 결국은 예산이 당기는 건데 예. 전북은 늘 한몫만 받는 거죠. 근데 이 틀을 깨려고 하는 게 저희 이번에 하는 특례시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예. 예. 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 상당히 어려웠던 건 아무래도 그 이제 특례시 지정을 이해 못하는 네. 뭐 심사라든지 네. 타 지자체를 설득하는 과정과 네. 특례시가 무엇인지를 좀 알려가 나가는 어떤 홍보 과정도 상당히 네. 좀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시민들께서 우선 뭐 너무나 감동적입니다. 전주와 또 전라북도에 계신 분들, 시민들, 도민들께서 야,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자 그런 의미에서 한 달 만에 우리 70만 명이 넘는 2달 정도 가량의 75만 명이 서명을 해주셨고요. 어허, 예. 원래 종교에 계신 종교 원로들께서 정치라든지 행정 이런 거 전혀 관심도 없고 또 참여하는 것도 굉장히 터부시하시잖아요. 그런데 성당에서 신부님께서 교회에서 목사님께서 또 이 절에서 스님께서 또 원불교 교당에서 교무님께서 이게 서명해야 된다 이거.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전주와 전라북도 아이들을 위해서 서명해야 된다. 그분들이 나서서 서명을 직접 진두지휘를 해주셨고 또 그 종단의 어르신들께서 작은 승합차를 타고 서울까지 가셔가지고 행안부 장관을 한 시간 동안 붙잡고 이 특례시 꼭 하셔야 된다고 그런 말씀도 해주셨고 네. 그런 과정 중에 이제 처음에 뭐 66만 전주가 120만 수원도 10년 동안 노력해 왔는데 니네 뭐 이거 코로나 기간 빼면은 1년밖에 안 되잖아요. 다 고웃음 쳤거든요. 그런데 청와대도 다 설득이 되고 국회도 설득이 되고 정부도 설득이 되고 또 이걸 담당하는 국가의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라고 있는데 예. 거기도 설득이 돼서 전주는 무조건 해야 된다 균형 발전 차원에서 어허. 거기까지 많이 왔습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 명칭은 못 얻었지만 많은 분들이 설득이 됐기 때문에 이걸 디딤돌로 해서 끝까지 저희가 이걸 놓지 않고 네. 반드시 쟁취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발전 이 행정수도 완성 추진단이 권역별 메가시티를 네. 추진하겠다고 밝혔어요. 메가시티 하니까 뭔가 굉장히 어마어마한 시티라는 네, 네. 생각이 좀 듭니다. 이거 네. 무엇입니까? 메가시티라는 게? 메가시티, 뭐 메트로시티 막 그 메가
이거는 지금 엄청나게 큰 거죠, 사실은. 네. 그래서 1,000만이 넘는 도시들을 만들어가는 예. 일종의 그런 메가시티라고 그러는데 지금 이제 정부가 대한민국 틀을 이제 균형 발전의 틀을 만들겠다고 그러면서 서울 경기가 지금 2,000만이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국가 인구의 반절이 이미 넘었었고 맞습니다. 서울 수도권이 예.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충청권이 있고 예. 그다음에 부산, 울산, 경남 이 세 지역을 그랜드 메가시티라고 이야기를 했고 두 번째는 이제 대구, 경북과 전남, 광주를 통합형 메가시티. 예. 그리고 이제 통합할 데가 없는 강원과 전북과 제주도를 강소형 메가시티라고 했죠, 사실은. 근데 강소형 메가시티라는 자체가 강소하고 메가시티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데 그러네요. 예, 어휘가 맞지 않을 뿐더러 이걸 구색맞추기에 끼워 넣었구나. 이거를 우리 시민들도 다 느낄 거고 정치권도 지금 분노하고 있는 게 예. 여전히 지난 정권, 지지난 정권의 이 소외된 이 전북에 대한 배려라든지 관심이 전혀 없구나. 반드시 이번에 이걸 우리가 분노하고 일어나서 네. 이걸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내년도 전주시의 살림을 책임질 이 국가예산 확보가 네.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예. 그 이 국가예산 확보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는 시민들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예. 내년에 확보한 전주시의 규모를 네. 좀 한번 설명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이제 뭐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면 예. 이게 몇천억 시대, 몇 조 원 시대 하는 건 좋은 건 아닙니다. 네. 왜냐하면 뭐 도로 하나 뚫는데 큰 예산이 올 수도 있게 그렇기 때문에 진짜 그 지역을 질적으로 성장시킬, 변화시킬 그런 아주 그런 정책들이 작더라도 좋은 예산일 수도 있고 또 양이 많다고 나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양과 함께 질적인 예산이 오면 더 좋은 거죠. 그런데 이제 이번 전주시 예산은 우리 송하진 지사님을 비롯한 전라북도의 그 많은 분들 그리고 전주시의 국회의원님들 특히 이제 제가 국회 가서 되게 감동받은 게 윤준병 의원님실이 네. 전라북도 도민청 해가지고 거기에서 진두지휘를 해주셨거든요. 어허. 그래서 그런 분들의 많은 도움 또 정운천 의원님 이런 분들이 도와주셔가지고 이번에 전주시는 양과 질을 함께 잡는 그런 호기를 저희가 맞이를 했습니다. 네. 그 중에서 좀 가장 의미 있게 생각하는 어떤 사업이 있다면 어떤 거를 좀 네, 소개해 줄 수 이번에 있을까요? 이제 전주 지역도 그렇고 또 이제 성장 동력이 될 만한 예산들이 좀 꽤 많이 포함이 됐는데요. 예. 우리 시민들께서 전주 지도를 이렇게 마음속으로 그리시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중리가 지금 아중 호수 있는 지역. 아중 호수. 거기에 이제 멋지죠. 호동골 쓰레기 매립장이 있는데 예. 거기가 이제 국가 지방정원으로 저희가 지금 조성을 시작을 했고 어허. 이제 아중 호수는 아시다시피 야간 경관하면 데크 설치가 거의 그렇죠. 다 마무리되고 예. 거기에 이제 100m 넘는 도서관이 역대급 도서관이 생기게 되는데 100m 도서관. 예, 100m 폭이 100m이기 때문에 어허. 세계 최장 도서관입니다. 그래서 예. 거기는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 또 관광의 요소로서도 굉장히 중요할 텐데 그 100m 도서관을 만드는 예산이 이제 예산을 받아서 시작이 이제 되고요. 예. 두 번째 전주역으로 오면 전주역이 새로 신축됩니다. 네네네. 450억 정도 되는데 네. 내년도 예산도 잘 반영이 돼서 잘 진행을 하고 있고요. 뭐 유리 건물이 이렇게 맞습니다. 뒤에 이렇게 기존의 생겨서. 역을 예. 살리면서도 현대적인 역이 덧대진. 그러니까 대한민국 역사 중에서 처음으로 현상공모, 국제현상공모에서 설계가 된 전주 역사고요. 예. 그리고 이제 시민들로부터 제가 욕 많이 먹었던 천마숲길. 네. 알고 계시네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를 이제 도시 재생 지역으로 해서 예. 300억 규모로 시작이 됐는데 아하. 거기도 이번에 이제 일부 예산을 받아서 잘 진행되고 있고요. 예. 또 특히 그쪽은 4차 산업혁명의 인재를 키우는 이제 ICT 이노베이션 스퀘어라고 예. 그 예산도 돼서 전주역 그쪽도 지금 잘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에코시티에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도서관이나 이런 시설이 전혀 없잖아요. 에코시티 복합센터도 이제 저희가 이번 예산을 확보를 했고 예. 그다음에 이제 이쪽에 저희가 팔복동 쪽으로 오게 되면 이제 드론 축구를 전주가 처음 발명했는데 그렇죠. 이제 드론 국제센터도 만들 수 있도록 예산이 이제 받아졌고요. 그렇군요. 좀 구도심으로 들어오면 요즘에 제일 많이 아픈 게 법원하고 검찰 성사가 떠나고 덕진동이 완전히 지금 공동화됐습니다. 아하. 그런데 지금 법원 청사, 검찰 청사 거기에 그러니까 우리는 가인 김병로 선생님을 비롯한 위대한 법조가들이 많이 있는데 예. 그분들하고 아이들이 또 법을 가지고 노는 법놀이 공간, 로파크가 확장이 됐고 국가사업으로 예. 그리고 또 전주는 한옥, 한복, 한지 전통문화 컨텐츠가 있는데 예. 이게 AI고 만나는 그러니까 뭐 이제 디지털 아트, 그다음 미디어 아트 이런 걸로 만들어가는 우리 630억 정도 투입되는 게 이제 국가 예산으로 확정이 돼서 예. 그 구도심도 잘 살아날 수 있게 그렇군요.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쪽에 이제 전주는 기생충을
촬영하면서 영화의 맞아요. 도시. 예. 또 전주 국제영화제도 유명하기 때문에 엄청 유명하죠. 그 부근에 이제 K필름, 그러니까 영화를 제작할 수 있는 여러 기반을 만드는 430억 규모의 K필름도 예. 이제 시작이 됐고 예. 거기에 또 중소기업 연수원도 400억 이상이 넘는 규모로 오는데 예. 거기도 국가 중소기업 연수원이 확정이 돼서 그 예산도 잘 확보가 됐고 네. 특히 뭐 구도심에는 옥토 주차장 영화제가 20년 됐는데 우리는 천막에서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거기도 670억 규모로 영화의 전당을 짓는데 그 예산도 이제 반영이 됐고 예. 또 이제 뭐 한옥마을 주변에 뭐 예를 들면 경기전 내부의 어진박물관 그것도 증축하는 예산도 됐고 예. 그래서 이번에는 또 장애인들을 위한 또 육아를 위한 그런 예산들까지 촘촘하게 예. 완성도 있게 많이 확보가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주시는 그 1,000만 관광객을 이룬 신화가 있지 않습니까? 예. 한옥마을. 네.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제2의 또 제3의 이 관광 정책을 네. 기대하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이 부분에서도 시장님께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실 텐데 네. 어떻습니까? 지금 한옥마을이 요즘에 이제 뭐 제곱미터로 많이 하지만 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평으로 이야기하면 네. 한옥마을이 약 7만 평 정도 됩니다. 근데 구도심 100만 평을 지금 문화재생을 하고 있거든요. 치명자산 주차장이 있었잖아요. 거기 예. 가면은 카톨릭 유럽식 건물이 아주 예쁘게 지금 내년 5월 정도 완공이 되는데 그렇군요. 약 300억 규모로 290억 정도 되는데 거기에 이제 세계 평화의 전당이라고 컨벤션과 함께 종교관광 시설이 그쪽으로 들어서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자만 벽화마을이 있고 예. 그리고 이제 한옥마을로 들어오면 한옥마을은 이제 마당창극 전용극장이 현재 한참 뭐 지어지고 있고 그리고 한옥마을 내외부에 지금 트램이 3년 뒤면 처음 이제 트램이 네. 저희가 운영이 되고 있고 지금 무역유산원이라고 국가기관이 있는데 그걸로는 좀 부족하다. 그렇게 해서 올해 또 300억 규모의 시설이 들어가는데 그것도 이제 예산이 시작이 됐고 그리고 이제 전라 가명복원이 이제 최근에 받쳐졌기 때문에 그렇죠. 전라 가명도 이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벌써 찾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충경로 있잖아요. 예. 가가교부터 병부천까지 이 도로가 이 구도심 전체의 가장 중요한 도로인데 너무 낡아 있어요. 유럽 가면 저희가 도로를 주말에는 막고 광장으로 쓰잖아요. 예, 예. 여기도 이번에 예산이 100억이 확보가 돼서 이제 광장형 보행길로 물론 차도 다니지만 그렇게 예. 바뀌게 되고 그리고 이제 건너오면 객사도 요즘에 새롭게 다시 이제 저희가 보고를 그렇죠. 하고 있고 뒤쪽에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영화의 전당이 이제 또 들어가기 때문에 어쨌든 구도심 100만 평이 아주 아름답게 다 재생을 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아중 호수 권역, 그다음에 전주역 권역. 요즘에 덕진공원 가보시면 되게 좋아하세요. 덕진공원 연화교가 이제 절로 된 다리가 했는데 야간 경관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벌써 많은 분들이 찾고 계시고 네. 또 이번에 이제 팔복 산업단지에 팔복 예술공장이 만들어졌는데 그 공간과 함께 거기 또 하천도 저희가 생태적으로 복원하고 네. 있어서 어쨌든 전주의 관광 권역이 이제 전체로 다 확산되는 네. 그런 계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저희가 네. 시장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네. 쭉 들어보고 내년도 방향에 대해서도 저희가 한번 좀 들어볼 수 있는 아주 귀중한 시간이었던 것 네. 같은데요. 끝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또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마무리 네. 말씀으로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가장 큰 위기에 있고요. 어쨌든 예. 저희가 이 코로나 방역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경제 방역 측면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저희가 최선을 저희가 다 하겠습니다. 다만 경제 위기는 돈하고 관련된 문제잖아요. 그렇지만 저는 단 한 번도 돈 많은 국가, 돈 많은 도시가 경제 위기 잘 이겨내더라. 이걸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어허. 이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 시민들께서 함께 배려하고 함께 또 위로도 해주는 그런 멋진 그런 전주시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내년 한 해는 저희가 도전하고 안 되더라도 또 도전해서 반드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쟁취에 대해서 산업의 틀, 이 구조와 판을 만드는 2021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지속 가능하고 행복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고를 많이 해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